다양한 경제 이야기. YTN 라디오 생생경제. 네,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3시 36분 21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. 한 주 동안 있었던 암호화폐 이슈들 모아서 새로운 시각으로 분석해보는 코너죠. 암호 푸는 남자. 오늘도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 화상 연결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기자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이 코너의 시작을 이분 이름으로 여는 게 참 저도 싫은데요. 매주 참 이 코너를 준비하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또 오늘도 일론 머스크 이야기로 저희가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. 아니 한동안은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량 결제 못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더니 또다시 입장을 좀 바꿨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. 네,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통한 테슬라 전기차 결제를 다시 허용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. 네. 영국의 버밍엄 메일이라는 매체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했는데요. 머스크가 최근에 트위터 CEO인 잭 도시 등등 암호화폐 전문가들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논의한 결과 비트코인 결제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. 이 잭 도시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머스크를 이렇게 설득했다고 합니다. 비트코인 채굴이 전기를 많이 소모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 재생 또는 친환경 에너지 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였는데요. 네. 머스크가 이거를 이해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비트코인 결제를 다시 허용할 가능성은 100%다. 또 현재는 발표 시점만 보고 있다. 이런 내용이었습니다. 네. 아니 근데 다른 회사도 아니고 왜 굳이 트위터 CEO랑 비밀회의를 했고 그 비밀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길래 입장을 바꾼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걸까요? 네, 일단 잭 도시는 일론 머스크와 함께 아주 대표적인 비트코인의 열렬한 지지자입니다. 이 비트코인이 세계 단일 통화가 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공개적으로 했었는데요. 이 잭 도시가 트위터로도 유명하지만 또 CEO를 맡고 있는 다른 회사가 있습니다. 이 결제업체 스퀘어라는 곳인데요. 이 스퀘어가 테슬라 못지않게 이 회사 돈으로 암호화폐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 회사에는 비트코인 보유량이 8,000개를 넘고 있고요. 또 잭 도시 개인적으로는 이 탄소 배출이 없는 어떤 청정한 비트코인 채굴 기술을 개발하는 데 써달라면서 이 자기 돈을 $10,000,000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적도 있었습니다. 네. 이 보도가 아직 진위가 확인되지는 않았는데요. 다만 암호화폐 또 혁신 창업가라는 이력 이런 연결고리가 있어서인지 이 두 사람이 트위터로 얘기 나눌 때도 많이 있었고 코드가 잘 맞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야기를 전한 매체가 좀 다소 영향력이 좀 떨어지는 매체이기도 하고 일론 머스크 마음은 일론 머스크도 모르는 것 같다는 얘기가 또 맞는 것 같기도 하는데 참 기자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론 머스크가 입장을 좀 바꿀 거라고 보십니까? 어떠세요? 전혀 불가능은 아닐 것 같긴 합니다. 일단 네. 머스크가 지난달에 결제 중단을 발표를 하면서 에너지 소비를 줄일 대안이 마련된다면 다시 허용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었고요. 또 지난달 말에 이 북미 지역에서 채굴하는 업자들이 어떤 협회를 만든 게 있습니다. 이 비트코인 채굴에 수반되는 그 막대한 에너지 사용량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또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겠다. 이런 모임이었는데 네. 머스크가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점은 고려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아직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거든요. 그 상태에서 허용을 발표한다면 자기가 한 말을 번복했다가 또 번복하는 셈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안 그래도 요즘 머스크가 평판이 좀 안 좋아졌는데 그런 거를 더 망가뜨리는 자충수가 될 수 있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제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 암호화폐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면서 이 가격의 위치 자체를 놓고 지금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. 여기가 지금 바닥이란 얘기도 있고 지금 바닥이 아니다 더 내려갈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. 기자님께서도 관련해서 기사를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쪽 투자를 안 해서 단어를 몰랐는데 이 투자 시장에서 동물에 비유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. 황소와 곰의 전쟁터라고 요즘 시장을 부른다면서요.
네, 맞습니다. 뭐 주식도 그렇고 뭐 이런 투자 시장을 얘기할 때요. 보통 강세장은 황소, 또 아주 약세장은 곰, 뭐 이렇게 비유를 좀 하시는데 이 네. 암호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이제 강세를 되찾을 수 있느냐 아니면 계속 약세에 갇히느냐 뭐 이런 기로에 서 있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음, 다른 코인들의 가격도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을 따라가는 편이기 때문에 좀 주목해야 될 잣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이 지난 5월 달을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1개월 동안 37%가 떨어졌습니다. 이게 네. 월간 낙폭으로는 10년 동안 최대였는데요. 지난 2011년에 9월 달에 한 40% 떨어진 적이 있는데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음, 시장이 이렇게 황소냐 곰이냐 좀 이렇게 어정쩡한 상태여서 뭐 손절하는 분도 있고 추매를 기다리는 분도 있고 좀 움직임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럼 양쪽 이야기를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할게요. 먼저, 이제 비트코인이 바닥 쳤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의 근거는 뭔가요? 네, 일단 바닥 쳤다는 쪽의 논리는요, 올초 상승세가 워낙 이상 과열에 가까웠었던 거고, 이게 좀 진정이 음, 되는 과정이다. 그래서 대세 상승이라는 흐름은 아직 유지되고 있다는 쪽입니다. 일단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하는 업체들이 있는데요. 이쪽이 이제 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것들을 내놓은 것들을 보면 올 들어 1분기 강세장에 처음 이제 투자를 시작했던 분들은 지난달에 비트코인을 많이 판 것으로 나왔습니다. 네. 대신에 또 단기 투자자, 또 이제 코인을 채굴하는 업자들, 이런 사람들은 보유량을 오히려 늘린 경우도 있고, 음,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비트코인 그 아주 많이 갖고 있는 대량 보유자들을 고래라고 부르는데, 네. 이 고래들은 지난주 같은 경우에 한 7만 개 넘게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또 어,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이런저런 뭐 기술적인 지표들을 들이대면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. 코인 가격이 지금 한 4,300만 원대 정도로 떨어졌는데 그래도 올해 첫날에 3천만 원대였으니까 아직 그거보다는 높은 상태거든요. 그래서 음, 아직은 거래하는 분들이 구입 가격보다는 높은 가격에 거래를 하고 있다. 그런데 하락장으로 들어서게 되면 더 떨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대세 상승단이 끝났다고 보긴 어렵다는 분석도 있는데요. 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. 보통 여름 이제 6월, 7월이 되면 수력 발전을 많이 돌리는 지역에서 뭐 채굴이 활발해지는 흐름을 보인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아, 것들이 가격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고요. 뭐 이렇게 네.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청취자분들 보시기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. 네. 그럼 반대로요. 뭐 아직도 터널 아니고 바닥이 어딘가에 또 있을 거다, 더 떨어질 거다라고 말하는 쪽의 근거는 또 어디 있나요? 이제 바닥 아래 지하실이 있다고 흔히 얘기하잖아요. 뭐 네. 이쪽 주장은 그동안이 워낙 한바탕 요란한 투기판이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떨어져도 되고 심지어 영원히 돼도 이상할 게 없다는 쪽입니다. 어, 일단 그 JP 모건이 요새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관적인 리포트를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. 얼마 전에는 3만 달러 아래로 더 내려갈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. 네. 일단 한번 가격이 푹 꺼지고 나서 2주 정도가 됐는데 기관들이 저가 매수를 지금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. 그동안 이제 음, 변동성이 너무 높았던 거를 우리가 눈으로 다 봤잖아요. 그래서 네. 기관 투자가들의 어떤 수요가 좀 급격하게 줄어든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내놨고요. 또 어제는 뉴욕의 리서치 회사에서 또 강세장이 끝났다 이런 보고서를 내는 게 있습니다. 그동안의 음, 그 암호화폐 랠리가 어떤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돈 풀기 이것 때문에 돈이 넘쳐나서 코인 시장까지 들어온 성격이 좀 강했거든요. 그래서 음, 요새는 이제 물가 다시 오른다고 하고 또 금리 오를 조짐 보이고 네. 이러니까 유동성 강이 끝났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. 네. 지금 국내만 이렇게 떼어서 놓고 봐도 거래 대금이 일단 많이 줄어들었습니다. 이제 예전에는 뭘 사든 올랐는데 그런 음, 시기가 지나가면서 개미들의 투자가 조금 주춤해진 겁니다. 일단 국내 아, 그 4대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하는 곳들의 하루 거래 대금이 지난 4월 달에는 하루 평균 한 22조 원 정도 됐거든요. 네. 그런데 오늘은 10조 원 정도로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. 그래서 또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말도 많이 뭐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한 4, 5월 달에는 가끔 20%도 넘고 막 그랬거든요. 네. 그런데 지금은 한 5% 안팎으로 좀 줄어들어서 약간 소강 상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
자, 그리고 저희가 도지코인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에 이 도지코인이 시작될 때는 뭐 장난 삼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잠깐 반짝 해프닝 정도로 좀 올랐다가 사라질 것처럼 얘기가 됐었는데 요즘 또 이 도지코인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다면서요? 네, 이제 5월 초에 800원대까지 하던 것이 5월달 말에는 300원대로 아주 급락했었는데요. 이달 들어서는 약간 올라갔습니다. 지금 국내 거래량도 바닥을 치고 살짝 늘어난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각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443원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어제는 500원까지 올라갔다가요. 약간 빠졌습니다. 그런데 이 원인은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어제부터 도지코인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. 일단은 전문 투자자들을 위한 서비스에 상장이 됐는데 나중에는 일반 개인 투자자도 거래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. 네. 이게 여러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고 활발해질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면 이 거래 허용이 풀린 데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대한 반짝 상승 효과인지 아니면 도지코인은 사실 지금까지 약간 잡코인처럼 치부가 됐었다가 이번 일을 계기로 메이저로 좀 올라가게 되는 건지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? 네, 일단 시가총액으로만 보면은요, 이미 메이저급으로 올라가 있습니다. 지금 오늘 기준으로 전체 암호화폐 중에 시가총액이 6등이었습니다. 네. 다만 이제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좀 반짝 상승일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. 원래 이 코인베이스라는 거래소가 유명하다 보니까 어떤 그 새로운 코인이 거래를 시작하게 되면 첫날에는 빵 이렇게 뜨는 이런 코인베이스 효과라는 게 있었거든요. 네.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또 도지코인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올해 들어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하도 홍보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갔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그동안 이거 말고는 도지코인에 어떤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. 그래서 또 이전까지 코인베이스가 도지코인 거래를 허용하지 않았던 이유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네. 예전에 코인베이스가 상장 안 했던 게 말씀대로 장난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다가 우리 거래소까지 흠집 갈 수 있다 이런 이유였거든요. 그런데 이제 투자자들이 하도 항의를 많이 하고 요구를 하니까 입장을 바꾼 거였기 때문에 좀 감안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아니 그런데 이 암호화폐 거래소 직원들은 잡코인 안 산다면서요? 아, 네. 위원회 말씀을 들어보면 네.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좀 약간 신선하다고 해야 될지 의외라고 해야 될지 그랬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개인 선호도인가요? 아니면 혹시 회사에서 못 사게 하는 건가요? 네, 뭐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습니다. 근데 원래 그 거래소 직원들이 뭐 전혀 안 하시진 않겠죠.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. 안 하는 경우에는 이유는 다양합니다. 일단 회사에서 막는 경우인데 일단 뭐 유명한 거래소 중에 업비트 같은 경우는요. 직원들이 비트코인, 이더리움, 테더 이렇게 딱 세 종류만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. 그리고 또 빗썸이라는 곳은 처음에 상장한 코인은 며칠 동안 거래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. 근데 이거는 이제 알트코인이 나빠서가 아니라 혹시나 내부자들이 좀 일탈할 수 있기 때문에 막아놓은 장치이기는 합니다만 적어도 그 상장 비밀이라는 거를 기대하고 아무거나 투자하셨다가 피해보는 분들이 있잖아요. 이런 분들 중에서 뭐 업비트나 빗썸 직원들은 아마 없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. 또 이렇게 회사에서 막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투자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 보통 이제 암호화폐 미래 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좀 해박하신 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. 네. 이분들은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상당히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됐지만 나머지는 우리가 봐도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작년 가을부터 암호화폐 시장이 아주 뜨거워졌던 이유가 기관들이 들어왔다고 해서 많이 주목받았잖아요. 네네. 그런데 이 기관들의 그런 행태를 봐도 대부분이 비트코인 그리고 아무리 넓게 잡아도 이더리움까지만 포트폴리오에 담고요. 나머지는 알트코인은 안 합니다. 그래서 여기에도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거를 투자자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 네. 그래서 가끔 근데 이런 좀 신중하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또 이렇게 투자해 보시라고 저도 기사를 쓰면
악플이 정말 많거든요. 네. 치고 빠지는 그 단타의 맛에 코인을 하는 것이 이상한 소리 단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 정말 많으신데 우리가 모든 투자는 다 개인의 성과이자 개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신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투자는 정말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, 그리고 이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말 좀 귀가 얇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투자를 잘 하셔야 된다는 점,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 주 암호화폐 관련 이슈들 암호 푸는 남자 한국경제신문 이면우 기자와 짚어봤습니다. 기자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